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윤석열에게 사냥당했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6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날 출간이 되죠. 네, 이 표현이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70여 쪽 분량 회고록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은 통제받지 않은 괴물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면서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하고 고강도 표적 수사를 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수사했다는 그간의 여권의 주장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은 울산 사건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란 단어가 35회 등장한다면서 4.15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사태라는 그 진단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실형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고 부인과 함께 집과 사무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부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제 처가 증거인멸했다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회고록에서 조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역시 지지층을 향한 어떤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 예약 주문량이 지금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판매 이후에는 더 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조국 윤석열에게 사냥당했다의 느낌표는 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하겠습니다. 네. 재보궐 참패 직후 초선 의원들의 조국 사태 사과로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 회고록 출간 소식에 이 대선 주자들까지 그를 감싸는 듯한 발언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민주당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국의 시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민주당에게 다음 대선까지 쭉 이어갈 그런 문제이자 숙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물음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영선의 벽 넘나입니다. 네. 이준석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안철수 현상, 지금 현재 윤석열 현상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개인 역량을 넘어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돌풍이 본선까지 가겠느냐?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요. 의원 선거에서 3번이나 낙선했던 이 후보가 조직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예비 경선의 룰과 본 경선의 룰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 경선에서는 당심 반영 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예비 경선 당원 투표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지만 본 경선은 32만 명 선거인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로 치러집니다. 때문에 조직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 경선 때는 당협위원장의 오더가 들어간다면서 이 과거처럼 주문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선의 이 후보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 결과를 보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요.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크던데 예. 근데 홍 기자, 이게 조직력으로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2년 전 2019년 전당대회 결과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네. 같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24.6%였는데요. 예비 경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전 최고 51%, 나전 의원 26%라는 수치가 만약에 이 본 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32만 당원 투표에서 나전 의원이 지금보다 3만 3,600표 이상을 더 얻을 경우에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죠. 현장 투표는 아무래도 못하고 예. 모바일이나 ARS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칠 것 같습니다. 굳이 예. 현장을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IT 기술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고령층 당원들이 이 투표에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지 그 부분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선까지 한 11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영선의 벽 넘나의 느낌표는 2011 안철수 현상 반면교사로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11년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으로 돌풍을 일으킨 듯 했지만 결국 미풍에 그쳤고 10년째 새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변화에 대한 바람이 이른바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